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 와중에 알테오젠은 그냥 약보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43% 상승에 코스닥은 0.96% 상승.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이제 1,200억 매도에 코스닥은 700억 매수, 선물시장 상방이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8,000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투, 신한, 삼성 등에서는 매도, 나머지에서는 매수 유입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기관들 매수,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죠. 시장이 좋은데 알테오젠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미국 시장의 여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의 여파가 정확히 어떤 뜻이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직접적인 수혜 섹터는 사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또한 마찬가지로 아마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봉으로 오늘 뽑아내줄 수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주지 못했죠. 그리고 그 FOMC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5월 달은 거의 동결이 확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동결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어제 밤을 새고 그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스탠스가 아닙니다. 이 지표 자체, 제가 통화정책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제일 후행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를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통화정책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이 제일 욕을 많이 먹었었을 때가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턴에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표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줬었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걸 이제 고용 둔화를 봤어요. 근데 고용이 여러분 둔화된다라는 뜻은요, 미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신호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모든 성장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성장은요, 근본적으로 이 고용을 기반으로 올라가줘요. 고용을 기반으로 올라가주는데 고용 둔화가 나와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여러분 당연히 관세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올라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에너지 가격을 후려쳐도 이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주는 생필품의 가격과 이런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곡된 현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가격을 후려쳐서 나와주는 그런 왜곡된 데이터 자체는 어느 정도 연준에서 받아들이기에도 사실 보수적인 스탠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고용이 타격을 받아주게 되면 증시 자체도 흔들림이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지표가 나와준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거의 7월 달은 거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하반기 지나서도 금리 인하가 조금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 파월 의장이 보여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왜 이 금리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더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냐면,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군들이 맞고, 그 제약바이오 기업군들이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박스권에 갇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고, 제가 전에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피보나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박스를 잡으셔도 되는 부분인 것이고, 여러 부분을 봤었을 때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군들, 특히 대장급으로 움직여주는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넘겨주기에는 이번 하반기를 좀 넘어서야 다시 한 번 더 재차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근거를 우리 하나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일 나와줬었던 전에 나와줬었던 FOMC 금리 관련돼가지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연관관계를 지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텔레그램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안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군들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이렇게 도움도 받아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니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